예,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입니다. 예, 이제 참, 지금 시간이 8시 3분이죠. 예,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요즘에 일교차가 거의 음, 한 10도 이상 거의 차이가 적으죠. 예, 오늘이 9월 22일이죠. 어느덧 이제 9월도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며칠지 않으면은 이제 9월 28일이 되는데 어, 그날이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해서 어, 한 12월 말에 소호를 수복을 했는데 그날이 딱 이제 9월 28일이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북한 공산 침략군을 어, 이기고 이제 소호를 수복하고 그 뒤에 이제 이제 383을 넘어설 때가 10월 1일이었죠. 그리고 국군과 유엔군이 승승장구로 이제 북쪽으로 계속 밀고 올라가서 이제 북한 전 지역 그러니까 이제 압록강과 그 두만강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제 중공군의 개입으로 결국은 전쟁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전번에도 얘기를 그래 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이 좌파들이 요즘에 마치 이제 뭐 6.25를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뭐, 일 받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상은 이 북한의 이 젊은 개수인 이 김일성이가 무려 3년 반을 준비해 오던 이 전쟁 준비였죠. 미국이 1949년에 남한을 이제 철수를 함으로써 이제 북한 공산 집단이 이 조류의 기회를 삼았죠. 그 이듬해 이제 6월 25일이 이제 다가왔는데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었죠. 6월 24일 날 이제 거의 군인들이 거의 뭐 휴가를 떠나고 반이 거의 빠진 상태에서 그 이튿날 새벽에 이제 북한 공산 집단이 이 탱크를 몰고 38선으로 전진을 해왔죠. 그리고 우리가 개전 3일 만에 소호를 내어주고 결국은 이제 대전으로 대구로 그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이제 소호를 임시수도를 이제 옮겼죠.
그리고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가, 그 다음에 이제 1,000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부상자를 낳았던 전쟁이죠.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지가 지금 만 72년째가 되죠. 원래 이 전쟁이 끝난 지가 거의 그 70년이 거의 다 돼가는군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만약에 제가 저번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 기독교 입국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인민민주주의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요즘 나오는 뭐 K-팝이라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이 경제개발 5개년, 그리고 우리가 1960몇 년도 그 초에는 이 대통령이 이 비행기가 없어서 일반 비행기를 타고 그것도 이제 홍콩에 가서 또 한 번 갈아타고 이래 갔다 그랬죠. 그런 역사마저도 좌파들이 지금 왜곡을 지금 밥 먹듯이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인데 처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돈을 빌리려고 이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그때 당시에 이 군사정변을 일으킨 지도자에게는 돈 한 푼도 대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참 이 역사를 들으면 박정희 대통령 심정이 그때 당시에 참 되죠. 우리가 그렇죠. 돈도 내가 어느 정도 빌리려면은 이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죠. 아무 인데는 빌려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어렵게 이제 그 사람의 힘을 빌렸는데, 그때 당시에 독일에 그때 유학하고 있던 이 젊은 사람의 힘을 빌려서 그 나라에 이제 수상을 만나고, 또 그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영화에도 나왔죠. 그 요즘 뭐 독일 그 탄광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영화를 들었다 잊었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게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모티브로 했던 그 영화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학력으로 이제 배웠던 이제 젊은 남녀들이 여성들은 그 독일에 그 참 죽은 사람 시체를 닦으러 갔고, 또 남성들은 그 지하 수천 미터 깊이의 막장에 들어가서 이 탄을 캐내는 일을 했죠. 그들이 어렵게 번 돈으로 결국 대한민국의 이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불과 지금 이렇게 뭐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뭐 치킨을 먹는다든가 무엇을 먹는다든가, 근데 그 젊은이들에게 그 경제 개발을 누가 했느냐고 묻는다면은 잘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왜냐,
요즘에 이제 전교조가 그 교사들이 역사를 왜곡을 하는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때도 1965년 당시에는 일본과 한일 그 국교를 수립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의 매국 노소리를 들었죠. 아, 저거 같은 히트 틀어줄까, 왜? 됐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대일, 그때 이제 뭐 대일 청구권을 요구를 해서 그 돈으로 결국은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부 고속도로를 닦았죠. 그때 당시에는 무리를 하고 참 욕도 많이 얻어먹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리고 기업을 육성을 했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이 존재를 했던 것이었죠. 물론 역사라는 것은 이 잘된 부분, 또 아쉬운 부분, 또 그런 부분들이 늘 존재를 하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그 닦을 시기에 어, 영감을 또 올랐다면 독일의 이제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보고 이런 고속도로를 닦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야당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고속도로가 필요하느냐, 또 이런 반대를 했죠. 어쩌면은 우리가 요즘 뭐 1시간 이내에 뭐 어디를 갈 수가 있고, 뭐 서울 볼일을 보고, 뭐 또 2시간 만에 뭐 부산을 간다는가, 이게 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시작이 이 1970년에 이 경부고속도로 이 착공이,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또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어쩌면 그 시초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죠. 거기서부터 이제 국민들이 좀 더 이제 나은 이제 그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댐 시설, 산업 시설 등등, 그리고 참 이 불행한 게 이 그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표천 그, 그 공사를 이제 이제 개통식을 하고 결국 돌아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그렇게 갔죠.
국민들이 삶이 점점 나아지면은 민주화라는 것은요, 자연히 수반되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이제 그 해고력을 보면은 자기가 꿈꿔왔던 게 내가 1981년에 이제 이제 대통령직에서 이제 물러나겠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김재규의 그때 당시에 흉탄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김재규가 마치 영웅이나 그런데 김재규는 한낱 그저 암살범에 그저 지나지 않는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후일 여담인데 이 86, 88 올림픽도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다 구상해 두었던 일을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양대 잔치를 성공적으로 치루었죠. 그리고 이제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전직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지금의 이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또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또 지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이제 대통령 시절이 이제 도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뭐 대한민국다운 그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죠. 우리나라가 뭐 돌이켜 보면은 뭐 자원이 많습니까? 보면은 뭐 중국처럼 어디 뭐 땅이 넓기를 합니까? 보면은 그래서 어쩌면은 좌파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그 정권 시절 때 오늘날 이제 그때 그 대한민국 틀을 이제 만들었던 것이었죠. 정보화도 그렇고 뭐 일일 생활권도 그렇고 고속도로도 그렇고. 그러면 좌파들은요 그만큼 대한민국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 대한민국을 갖다 부정을 한다는 자체가 참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제가 말하는 통일시대는요, 우리가 북한 공산 집단인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그 탄탄한 토대 위에 남북 통일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밤이 이제 점점 이제 깊어가고 있고요. 예, 오늘은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그런 힘든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이 넘고 세계 10대 교역국이죠.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무려 이
4천억 달러가 넘죠.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요즘에 좌파 교사들이 우리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왜곡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오늘따라 참 서글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뭐 김일성과 같은 공산주의 방식을 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거 끔찍하죠. 우리가 큰 나무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있으면은 이 그늘을 제공하죠. 물론 불편한 점도 있기가 있지만은, 그리고 나무가 있음으로써 또 열매도 얻어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대한민국 열매 속에서 좌파들이 요즘 핸드폰도 최신폰을 쓰죠. 좋은 옷 입고 좋은 신발 신고 좋은 교육 받고,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을 부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좌파들의 이 삐뚤어진 인성이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방송을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저는 내일 오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예, 들어갑니다.